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또 1위까지 했나? 아파트? 그 로제하고 아파트. 브루노 마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스타트 해갖고 그냥 노래를 네. 시작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거예요. 복불복. 그러니까 어떤 판사 맞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사건도 180도 바뀌어요. 예컨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그게 쟁점 3개를 해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돈을 왜 받았냐.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네네네.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모월경.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문제 추정의 원칙.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4명은 보수, 1명은 진보야.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17차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무죄, 확률 80%로 유죄예요. 이 아파트 게임이야.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네.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잘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귀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막 날리면 바이든인지 잘 구분 못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 10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때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5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는 그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 비난 욕을 먹어가면서 5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네, 또 했어 이번에.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간섭하면 사법농단이래.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해요. 탄핵해봤자 같은 법관들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저 복불복이라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만 보충하자면 변호사 생활 해봤으니까 변호사들이요. 판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 검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 업계에 딱 들어오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이거는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 할 때도 똑같이 느꼈고 다시 검사가 돼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검사들은 왜 이렇게 사건을 그림을 그려놓고 다른 얘기는 듣지 않고 그거에만 맞추려고 쫓아가는지 참 답답하실 겁니다. 윤석열이 자기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검사들이 그렇더래. 그걸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고 자기가 검사가 돼가지고 또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 모든 검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검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갈 줄 몰랐다. 이거를 지가 검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 변호사 돼 보니까. 네. 판사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재밌네. 나는 법관들이 공유하는 어떤 기준선과 상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판사 생활을 했었다. 그 나와 보니까 판사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아니 그걸 자기 입으로 안 되니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예요. 변호사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생각났는데 우리는
재판을 이제 그 초임 변호사들한테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그냥 재판을 하면 판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중간에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당사자는 그냥 시민이고 신앙을 가진 시민이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천국의 은사를 내려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현실이다.